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에서 포부를 이야기할 때 반도체에서 중요한 수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대 누나입니다. 오늘은 설비 엔지니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설비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고 꼭 보셔야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취업하기 전에 직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직무 분석 어렵잖아요.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돼요. 왜요? 바로 직무마다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무마다 요구하는 역량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과 일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죠.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직무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은 아니라서 다시 설비 엔지니어로 돌아가면 설비 엔지니어의 직무 분석이 되지 않은 채로 기업에 지원하시게 되면 서류 합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접에 가신다고 해도 면접에서 굉장히 후회하실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설비 반입부터 유지보수, 그리고 철거,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총괄하는 엔지니어다. 저번 설비 셋업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반도체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양산 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엔지니어로 설비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설계 검토부터 실제 그렇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현장 검수, 그리고 설비가 반입되어 사고 없이 양산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비를 셋업하고 셋업된 설비에 대해서 설비의 건강도, 항상성을 관리하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설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를 설비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철거와 폐기까지 모두 설비 엔지니어가 하게 되고요. 특히나 반도체 기업에서는 무수히 많은 협력 장비 업체분들과 일하게 되는데 장비사 엔지니어, CS 엔지니어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피드백과 함께 챙겨드리기도 하고 또 설비를 좀 더 잘 쓰기 위해 장비사 쪽에 여러 솔루션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부가적인 업무이지만 부품에 대한 발주, 관리, 재고에 대한 부품 관련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중요화되고 있는 설비 데이터를 관리하여 고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상 트렌드까지 찾아내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공으로는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 물리, 컴퓨터, 기계, 건설, 화공까지 공학 계열의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현업에서 설비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설비의 설비 인터락 순간 정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조치하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라는 업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HA 챔버의 진공도가 변화되어 인터락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때 설비 엔지니어는 설비의 초기 상태를 체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장비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사 엔지니어가 이제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해보셨는데 진공 상승의 진공 변화의 원인은 펌프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비 엔지니어가 확인을 했을 때는 진공도가 노이즈가 있는 걸로 봐서는 펌프 자체의 문제보다는 통신, 컨트롤러의 문제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원인 진단이 다르다고 생각이 될 때 왜 상대방 엔지니어는 펌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왜 본인은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는지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발생된 이슈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 기술적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오진단의 경우 양산 설비를 더 늦게 가동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례 한번 더 와볼게요. 예를 들어 포토 설비에서 진행된 제품에서 파티클 발생으로 인해 대량 제품 불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비에서 발생되는 파티클의 경우에는 제품 수율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반도체에 나노 단위로 미세칩을 만들고 있는데 파티클, 막 마이크로 단위로 발생이 되면 수율에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센서 진단이나 아니면 재현 평가 등을 통해서 구동부에서 파티클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챔버 상단인지 하부단에서 몇 오염이 발생이 되는 건지 오염 발생 부품을 찾아서 그 부품을 클리닝하거나 아니면 교체하거나 장기적으로
오염이 지속 발생되는 부품이라면 소재를 변경해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겠죠. 이런 설비 오염에 대한 분석 업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산 설비 사용 중에 유관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이 올 때도 있어요. 선행 공정이나 단위 공정 엔지니어들로부터 차세대 제품을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설비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케미컬을 조금 변경해서 쓰고 싶다는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양산 설비에 문제가 없을지 설비의 스펙과 사양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요청 온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가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합니다. 또 그 평가가 진행된 후에 원래 양산에 쓰던 설비니까 양산에 다시 문제가 없도록 세팅을 해놔야겠죠. 또 이제 설비 엔지니어가 셋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설비 셋업을 위해서 이제 설비 반입을 위해서 설비 팹인을 위해서 일정을 다 조율을 해놨어요. 근데 양산그룹에서 이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땡땡 설비 10월에 양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고객사로부터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빠른 양산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동 예정인 설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셋업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과 일정을 변경하고 조율해서 양산그룹에서 요청하는 조기 셋업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지, 단 몇 주라도 더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셋업 일정에 대한 검토도 조율 업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ESG가 굉장히 모든 기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경영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친환경 팹, 에코팹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 전력이 절감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용수를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도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를 입사하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아니요, 사실은 처음 1년간 입사하시게 되면 현장에 대한 업무 바로 투입되시기보다는 교육이 선행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비 엔지니어를 완벽히 그리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역량에 대해서 나열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과 일치하는지, 혹은 내가 해본 프로젝트나 경험에 다음 역량 키워드를 어필하실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은 뭘까요? 사고력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 앞에서 예를 들었던 뭔가 진공 데이터가 이상 시그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때 그냥 단순히 CS 엔지니어나 장비사에 연락해서 이상했어요,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왜 설비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되었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지? 하고 기술적인 고민을 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반도체 제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능력 뭘까요? 바로 협업 능력, 팀워크 능력입니다.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꼼꼼함입니다. 꼼꼼함이란 빈틈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꼼꼼함 왜 필요할까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설비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파악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 정기적인 PM이나 돌발 BM이 발생된 경우 부품 교체, 파라미터 변경, 무수한 작업을 현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양산 제품을 설비에 투입하기 전에 제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꼼꼼함이 없는 사람은 리스트 항목을 누락하게 되겠죠. 이렇게 누락된 채로 양산이 가동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대량 사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역량은 엔지니어로서 꼭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 지원 동기와 연관지어서 계속 챌린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반도체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8대 단위 공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본인이 지원하시거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한 공정을 선택해서 깊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최근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파이썬, 스파파이어, 매틀랩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본인의 코딩 능력으로 각 설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로그를 에디트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요소에 대한 공학적 지식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 사업장은 화학물질, 고전압 설비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전문 자격 능력이 있다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제가 과거에 100개가 넘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원을 하면서 초반에는 그냥 컨트롤-C, 컨트롤-V를 해서 기업의 이름만 바꾸거나 직무만 바꿔서 입사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맹목적으로 묻지마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서류 합격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혼자 이유를 분석을 좀 해봤었거든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에서 포부를 이야기할 때 반도체에서 중요한 수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목표와 포부는 설비 엔지니어의 직무와의 존재와 맞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설비 엔지니어 업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반도체 수율이 맞을까요? 설비 엔지니어의 존재의 이유, 목표는 고압전기 케미컬이 사용되는 반도체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설비의 항상성, 변경점을 주시해서 고객이 원하는 적기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올리는 것이 설비 엔지니어의 목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무간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 이해되시겠죠? 오늘의 영상이 설비 엔지니어의 직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채널이 워낙 작아서 찾기 어려우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정 댓글에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1분의 영상이라도 여러분 반도체 취업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